이 영상의 주제는 인도, 영국의 식민지로 전락하다입니다. 영국 동인도 회사가 고용한 인도인 용병인 세포이는 영국 동인도 회사가 인도에서 유럽 다른 나라와의 경쟁에서 승리하고 영토를 늘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영국 동인도 회사의 세포이는 대우가 좋아서 하층민은 물론 브라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국인이 장교 독차지, 잦은 해외 원정, 인도 문화 무시 등으로 갈등이 잦았습니다. 1857년 3월 영국 동인도 회사의 세포이 망갈 판데이는 인도 문화를 무시하는 영국군 장교와 총격전을 벌여 처형되었습니다. 2005년에 망갈 판데이의 삶을 담은 영화가 만들어졌습니다. 1857년에는 델리 부근 토우국 아와디의 미루트에서 세포이들이 영국인 장교들을 죽였습니다. 세포이의 봉기가 시작된 것입니다. 미루트의 세포이들은 델리의 붉은 성으로 가 영국인을 몰아내고 무굴 제국의 황제 바하두르샤 2세를 지도자로 추대했습니다. 제국의 몰락을 지켜보던 황제 바하두르샤 2세는 나는 군대도 없고 무기도 없으며 돈도 없다며 사양했으나 결국에는 세포이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세포이들은 캄푸르 등 북부 주요 도시를 점령하고 중부지방까지 세력을 확대했습니다. 죽는 영국인이 늘자 영국인들은 자신들이 100년간 쌓은 공든탑이 3개월 만에 무너질 것 같은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세포이의 봉기는 인도인의 민중봉기로 발전했습니다. 영국 동인도 회사의 근대적 토지 소유권 확립으로 땅에서 쫓겨난 농민과 면직물 산업과 함께 몰락한 상공업자가 동참한 것입니다. 강제 병합된 토우국의 통치자, 영금 등 특권을 잃은 귀족, 땅을 빼앗긴 지주 등도 봉기에 동참했습니다. 마라타 왕국의 후계자 나나 사히브가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가장 영웅적인 활약을 한 인물은 인도 중부 작은 나라 잔시 왕국의 왕비 락슈미 바이였습니다. 락슈미 바이의 결단에 감동해서 일어난 의병과 백성들이 그녀와 함께 했습니다. 어릴 적 아버지에게 무술을 배운 그녀는 말을 타고 병사들을 지휘하며 영국군과 당당하게 맞서 싸웠습니다. 1857년 5월 히말라야에 머물던 영국 동인도 회사의 영국인 병사와 세포이들이 인도인의 항쟁 진압을 위해 남쪽으로 빠르게 이동해 델리로 진격했습니다. 인도인들은 대포, 총 등으로 맞섰으나 1857년 9월 영국 동인도 회사의 총 공격으로 델리가 무너지고 바하두르샤 2세가 체포되었습니다. 락슈미 바이는 어려움 속에서도 의병 1500여 명과 함께 싸움을 이어갔습니다. 영국의 우세한 화력 앞에 병사 대부분이 도망갔으나 그녀는 끝까지 전투를 지휘하다가 죽었습니다. 그녀는 독립운동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많은 인도인이 그녀를 가슴에 새기고 영국에 맞서 싸웠습니다. 1940년에는 인도 국민군 여군 부대가 창설되었는데 그녀의 이름을 따 락슈미 바이 부대라 명명했습니다. 영국 동인도 회사는 인도인의 민중봉기를 세포이의 군사반란이라 규정하고 무차별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얼마나 잔인했는지 악마의 바람이 불었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1858년 5월에는 영국 동인도 회사가 북부 대부분을 회복했습니다. 영국군은 알라하바드에서 세포이와 민간인 수천 명을 죽였습니다. 죄 없는 어린아이와 여성도 있었습니다. 이들 중 수백 명은 나무에 목을 매달았습니다. 캄푸르에서는 힌두와 무슬림 세포이에게 소와 돼지 피를 강제로 먹이고 영국인의 피가 묻은 바닥과 벽을 혀로 핥게 했습니다. 종교적인 금기를 어겨 신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완벽한 복수였습니다. 1858년 여름에는 마지막 저항 세력인 게릴라마저 소멸시켰습니다.
인도인의 봉기가 2년 만에 막을 내린 것입니다. 5천만 파운드의 진압 비용은 인도인의 빚으로 떠넘겼습니다. 봉기를 진압한 영국은 인도인의 봉기를 야망과 문명의 대결이라고 세포이에게 피에 굶주린 검은 야만인, 영국군에게는 영웅적이라는 대비적인 수식어로 남성성과 용맹성을 돋보이게 했습니다. 영국은 사실을 왜곡해 영국 여성을 정의의 여신, 영웅 등으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오른쪽 그림은 세포이를 쏘는 영국 휠러 사령관의 딸을 담은 것인데 실상 그녀는 인도 남성과 결혼해 평생을 살았습니다. 참가자와 이유가 복잡했던 만큼 1857 인도 민중 봉기의 실패 원인에 대한 이야기도 다양합니다. 계획과 목표의 부재, 인도인의 분열, 영국의 우월한 군사력 등을 이유로 꼽는 이들이 많습니다. 역사적 평가도 다양합니다. 영국은 세포의 폭동, 인도는 반영 항쟁 등이라 주장하는데 더 많은 인도인들이 영국 제국주의를 인식하고 이에 반대해 반영 민족 운동을 벌이는 출발점이 된 것만은 분명합니다. 인도인의 봉기를 진압한 영국은 주동자 200여 명을 가두기 위해 안다만 제도의 셀룰러 감옥을 만들었습니다. 고립감과 공포감을 극대화하려고 공용생활 공간 없이 698개의 독방만 있었습니다. 이후 영국과 싸운 인도인도 이곳에 갇혔는데 저항이 뜨거웠던 1938년 폐쇄되었습니다. 1942년 태평양 전쟁으로 이 섬을 차지한 일본은 이곳에서 주민을 고문하고 고통을 견딘 자들을 끝내 총으로 처형했습니다. 1858년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은 동인도 회사를 폐지하고 영국 정부가 인도를 통치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1877년에는 영국 여왕이 인도 황제를 겸하겠다며 영국령 인도 제국의 탄생을 선포했습니다. 이것이 영국 통치의 시작입니다. 인도는 영국의 식민지였으나 형식적으로는 그렇지 않은 면이 있었습니다. 애매한 표현이지만 일본의 식민지 한국과 달리 올림픽에 인도라는 국가로 참가하는 등 인도는 주권은 없지만 국가인 상태였습니다. 영국 통치와 함께 본토 내각에 인도 담당 장관이 추가되고 동인도 회사 시절 캘커타에 파견된 총독이 부왕이라는 칭호를 쓰면서 영국 여왕의 대리자 역할을 했습니다. 이와 함께 여러 변화가 일어났는데 대표적인 것이 군사제도입니다. 영국군을 늘리고 세포이를 줄였는데 세포이는 1857 봉기 지역과 거리가 있거나 영국 편에 섰던 이들로 채웠습니다. 영국 여왕의 충실한 군대로 거듭난 세포이는 인도는 물론 아프가니스탄, 버마, 중국 등 아시아와 멀리 아프리카에서도 활약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인도인에게 거둔 세금으로 충당했습니다. 또 다른 변화는 강제 병합 포기, 즉 보호국화 정책입니다. 무굴 제국은 사라졌으나 인도에는 여전히 500개가 넘는 왕국들이 있었기에 이를 모두 강제로 병합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보호국화 정책은 간접 통치라고도 불립니다. 이는 강제 병합과 직접 통치에 드는 위험과 비용을 최소화하고 영국의 이익을 최대화하는 현실적인 방법이었습니다. 그래도 불안했던 영국 정부는 기독교 전파, 사티, 폐지, 여성 교육 등이 1857 인도 봉기의 주요 원인이라 판단해 인도의 사회와 문화에 대한 개혁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는 인도인이 하나로 힘을 모으는 것을 막기 위해 종교, 카스트 등의 갈등을 부추기는 분리 통치를 실시했습니다. 종교 갈등을 부추긴 대표적인 예가 벵골 분할령입니다. 이는 반역운동이 거센 벵골에서 힌두와 무슬림을 싸우게 해 반역운동을 약화시키려는 영국의 기만적인 술책이었습니다. 영국은 카스트 간 갈등도 부추겼습니다.
불가촉 천민에게 지정 카스트라는 칭호와 함께 할당제를 도입해 학교교육, 행정, 입법에 참여시킨 것입니다. 영국의 보호국이 된 토호국의 통치자들은 충성과 자유의 일부를 저당 잡히고 하사받은 대영 제국의 보호 속에서 사치스럽게 살았습니다. 영국은 토호국 통치자의 서열을 매기고 영국 귀족의 자기를 주었습니다. 이들은 영국의 원탁의 기사가 되어 뜨거운 충성 경쟁을 벌였습니다. 토호국의 왕들은 대영 제국 봉사단이 되어 네덜란드와의 남아프리카 쟁탈전인 보어전쟁, 중국 의화단 운동의 진압은 물론 1, 2차 세계대전에도 영국을 경제적으로 후원하거나 백성들을 전쟁터로 내몰았습니다. 토호국의 왕족들은 대영 제국과의 유대를 위해 신사 스포츠로 알려진 크리켓을 배웠습니다. 크리켓이 강조하는 페어플레이와 스포츠맨십은 인도의 왕족들을 영국에 절대 충성하는 협력자로 만들었습니다. 각지의 대학은 인도의 왕자들을 가르쳐 영국의 지배를 영속화하기 위한 장기적인 투자였습니다. 이 학교를 다닌 인도의 왕족들은 영국인보다 더 영국적인 인물로 성장해 대영 제국의 미래가 되었습니다. 영국령 인도제국, 즉 영국의 인도 지배는 영국이 세계 곳곳에 식민지를 만들어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성장하는 밑바탕이 되었습니다. 무굴 제국의 최후, 이야기를 안 했네요. 영국은 혹시 모를 저항의 불씨를 완벽하게 차단했습니다. 왕자 2명, 왕족 21명을 총살하고 시체를 델리에 전시했습니다. 바하두르샤 2세는 살인을 공모하고 반란 음모에 가담했다는 죄목으로 군사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황제는 재판을 주도한 20대 영국 장교 앞에서 고개를 숙인 채 40여일을 묵묵부답으로 일관했습니다. 바하두르샤 2세는 반란 우두머리로 지목되어 버마로 쫓겨났습니다. 비세는 허름한 목조주택에서 87세에 죽었습니다. 영국은 바하두르샤 2세의 시신을 근처에 묻고 그 위에 테니스 코트를 만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별 의미 없다고 생각하지만 앞에서 언급했던 186캐럿 샤자한의 다이아몬드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영국 여왕 차지가 되었습니다. 영국 왕실은 이를 세공의 브로치와 왕관 등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유튜브 접속, 강무샘 입력 검색 후 다른 영상도 봐주시고요. 위 책에도 관심을 가져주세요. 감사합니다.